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요즘에 쌍용에서 새로 나오는 J200 차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11년째 이 쌍용차를 타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쌍용을 응원을 하는데, 이 J200이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꼭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사실은 많이 어그로를 끌었고,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으로만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관심을 좀 갖다가, 또 실차가 좀 유출이 된 사진을 보고 그냥 뷰티풀 코란도에다가 껍데기만 좀 앞에만 좀 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정도도 저는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욕심 같아서는 렉스턴 차체에다가 이 겉모습을 바꾸면은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렉스턴은 지금 어느 정도는 반응이 좋고 코란도가 워낙에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코란도를 새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쌍용이 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뭔가 변환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야 될 상황일 겁니다. 코란도가 조금 작기는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최소 산타페 정도의 크기로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상 저랑 좀 비슷하게 지금 많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차는 대형 하이브리드 SU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라든가 뭐 카니발 뭐 이런 거에도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 외제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은 좀 너무 이제 비싸고, 이제 산타페랑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펠리세이드 아니면은 뭐 렉스턴 이 정도 되는 차량의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은 수요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7인승까지 가능한 그런 대형 SUV요. 자, 아무튼 이러한 와중에서 지금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하이브리드인데, 자, 일단은 저는 J200이 나오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힘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냥 기존 디젤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도 출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쌍용도 하이브리드를 연구를 했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하이브리드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딱 그냥 하이브리드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건데, 이거를 뭐 개발을 해가지고 뭐 몇십 년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도 1.6 하이브리드만 나오잖아요. 사실상 뭐 GV80이나 GV70, 뭐 카니발, 펠리세이드 이런 데도 하이브리드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가 2.0 하이브리드 아니면 그 이상의 엔진하고 궁합이 맞는 하이브리드를 아직까지 개발이 좀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6은 지금 너무나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뭐 GV80이나 그런 고배기량의 차와 어울릴 만한 그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 기아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쌍용이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만든다라는 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현대 기아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째로 사와서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 여건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려면은 내부 변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여력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5V, 기존의 12V에서 45V의 그 배터리를 늘려가지고 이런 주행을 좀 도와주는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수입하는 외제차들을 보면은 특히 독일 차들은 풀 하이브리드는 거의 없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경우가 많아요. 뭐 랜드로버, 제규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볼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 변경이 딱히 필요하지도 않고 기술력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뭐 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는 적어도 한 400만 원 이상
가격을 더 받고 있고,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더 받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튼 적어도 가솔린이면은 참 좋을 것 같고, 가솔린 아니면 뭐 디젤이라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꼭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디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쌍용이 가지고 있는 가솔린 엔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티볼리랑 뭐 코란도에도 가솔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력이 가솔린이 아니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벤츠에서 가지고 왔었던 그런 엔진이라든가 그런 6기통 가솔린을 사용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근데 디젤 엔진이 주력인데 디젤 엔진이 괜찮거든요. 쌍용의 디젤 엔진이. 그렇기 때문에 디젤 엔진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자, 일단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물론 이제 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안 좋기는 하지만, 사실상 잘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스탑앤고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젤이든지, 제가 전기차도 타보고 가솔린 차도 타봤지만 사실상 차이는 정차 시의 차이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정차했을 때 디젤은 아무래도 딸딸딸거리면서 진동이 오는데, 달렸을 때는 차체의 강성이나 아니면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나 다른 게 더 크단 말이죠. 전기차라고 해서 딱히 더 조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디젤의 상급차가 하위권의 전기차보다 훨씬 주행 중에는 안정감이 있고 조용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차 시, 저속 시에 디젤차의 단점이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차 시에 일단은 뭐 엔진을 꺼버리니까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재시동을 걸었을 때 이게 시동이 걸렸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시동 거는 걸 도와주니까, 물론 이게 전기차에 비하면은 좀 시끄럽거나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명칭 자체를 하이브리드라도 달고 나와야지 사람들이 지금 좀 받아들이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도 달고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디젤 트림만으로 나오면은 정말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쌍용차가 개발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나오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휠 아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뷰티풀 코란도의 차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외관을 조금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옆모습에서 이 휠 아치 쪽에 이 철판 자체를 바꾸기는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렉스턴도 보면은 처음 출시 때부터 이렇게 아쉽게 얘기를 했던 게 이 휠 아치 쪽이 너무 빈약해 보인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렉스턴 스포츠 칸이나 렉스턴 스포츠에서는 아예 이렇게 정품 킷으로 그 휠아치에다가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번에 렉스턴 새로 나온 렉스턴 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휠아치에 이거를 두툼하게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게 철판 자체의 가공을 여기를 두툼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런 거를 순정 자체로 끼워 넣으면은 굉장히 이게 볼륨감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아니라 제이백 같은 경우에는 더 강인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이백의 스케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휠아치 쪽이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볼륨감을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좋겠는데, 사실상 그 유출된 실사진을 보면은 이 휠아치 부분이 그렇게 빵빵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각지게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 인터넷에 분석한 분들이 보면은 옆모습은 그냥 뷰티풀 코란도랑 뭐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재가공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최소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도 좀 빈약하고, 렉스턴 스포츠 칸에서 사람들이 많이 튜닝을 하고 뭐 정품으로도 나오는 요 정도의 것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유럽차에서는 요 밑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저는 SUV 모양에서 그렇게 이질감이 든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휠 아치 부분을 이렇게 붙여서라도 빵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뭐 쌍용 그러니까 G4 렉스턴 때처럼, 아니면은
물론 제 차니까 뭐 실제로 보면 별로 이렇게 빈약해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요렇게, 그리고 뭐 뷰티풀 코란도 있잖아요. 네, 뷰티풀 코란도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내에 넓은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쌍용에서 이번에 뭐 특허 등록했다라고 해서 유출된 실내 디자인이잖아요. 보면은 뭐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 차를 보러 다니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이게 옆에가 K8이고 옆에가 K9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K9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K8이 더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별 차이는 없는데 K8은 이렇게 통으로 된 디스플레이고 K9은 이렇게 따로 된 디스플레이예요. 요것도 보고 하나 더 보자면은, 이거는 신형 스포티지 실내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아까 K9이랑 비교해서 같이 보게 되면은 K9이 훨씬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스포티지가 훨씬 요즘 차 같아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소재가 좀 이렇게 막 플라스틱이고 싼 티가 나기는 하지만 이게 훨씬 신형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소렌토보다도 이 스포티지가 급은 낮지만 제일 신형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될 정도? 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이 제이백에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고 많은 걸 바꾸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차처럼 보이는 그러한 디자인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땐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돈도 많이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디스플레이만 덜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요즘에는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사실상 조금 더 쉽게 가자고 하면은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가운데다 큰 디스플레이를 넣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일자형으로 된 통 디스플레이만 가더라도 일단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나오면은 소비자들이 봤었을 때, 아, 그래도 최신차 같네, 라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다고 해서, 뭐야, 뭐 지프 랭글러라든가, 옛날 코란도처럼 디자인을 지금 막 새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새로 한다고 하면은 반응은 좋겠지만 실제로 많이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한 요 정도 커브드 디스플레이, 넓은 디스플레이로는 나와야 된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여기가 이렇게 넓은 디스플레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급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제규어 같은 경우에도 실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안에 이렇게 한 절반 정도 크기 되는 게 있다가 이렇게 전면을 디스플레이로 싹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차가 훨씬 신차 같고 훨씬 예뻐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욕심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 정도. 예전 같은 실내, 뭐 G4 렉스턴, 그러니까 G4 렉스턴에서 이번에 올류 렉스턴 더 블랙이 나오면서 뭐 외관은 좀 바뀌었지만 실내는 사실은 안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가 이렇게 좀 넓은 디스플레이로 나왔으면은 뭔가 달랐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내가 똑같이 나오면은 경쟁력이 없다. 네, 그렇게 하면 안 팔릴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인데 다른 하이브리드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차체 여러 가지들을 뷰티풀 코란도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뭔가 뭐 판금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휠아치를 두툼하게 하는 거를 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판을 가공을 하는 거는 힘들 테니까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처럼 휠아치를 두툼하게 하는 거를 지금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두툼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 넓은 디스플레이를 써서 최신차인 느낌을 조금은 줘야 된다.
물론 뭐 디자인이 완벽하는 할 거는 기대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제가 요즘 보니까 차를 보면은 일단 디스플레이가 넓으면은 요즘 차 같아요. 예, 요즘 차 같으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따라와야 된다. 네. 이 이상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하고, 뭐 유출샷이나 그런 뭐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세계 시장으로 잘 팔려야지 뭐 성공이겠지만 그러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는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이상 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차가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내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뭐 가죽도 쓰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 욕심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뭐 가격도 올라갈 텐데 가격이 올라가면 또 올라간 대로 욕먹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는 그리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타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쌍용이 꼭 재기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담이지만 제가 이후에 쌍용차를 또 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기변을 할 때가 되기는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저는 지금까지 렉스턴을 탔는데 이거보다 이제 차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쌍용에서 이거보다 더 하이엔드급 아니면은 고급 차량을 제가 봤을 때는 만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제이백 같은 경우가 막 제네시스급으로 고급스럽고 막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쌍용차 지금 상황으로는 네. 안타깝지만 뭐 다시 한번 체어맨 아니면은 원래 옛날에 뭐 체어맨급 SUV를 만들 거다라고 했었어요.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일단 다음 차는 다른 좀 고급 브랜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쌍용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